전에 서동주를 고문했던 관리자는 이번에도 병실에서 누워있던 서동주를 죽이려고 링거에게 주사기를 꽂으려는 순간 깨어난 서동주에게 제압당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허일도와 서동주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허일도는 망설임 없이 병원을 빠져나가 사라졌고 서동주는 몸을 추스른 뒤 곧바로 배원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해질녘 국회 본청 앞 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시간,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든 그때 남상철 의원은 늘 그렇듯 검은색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등 뒤로 낯선 기척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서늘하고 절제된 톤, 낮은 중저음에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상철은 어딘가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오토바이 헬멧을 깊게 눌러 쓴 인물이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헬멧에 가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협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상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시하고 차량으로 향하려 했지만 그 인물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남상철은 일말의 불안을 감추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손은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비자금 계좌 목록이 날 것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가 하나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상철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헬멧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차가운 반사빛뿐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음성 변조 장치에서 나오는 이질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르신께 스위스 계좌 2조 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다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낮고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의 비밀 또한 지켜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협박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계산된 협상이기도 했습니다. 남상철은 가볍게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와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품에 넣고 인물을 응시했습니다. 그 인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유유히 오토바이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상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임에 발을 들였다는 직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외곽 비밀별관, 이철용과 남상철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상철은 숨을 고르고 나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염장선이 자금을 찔끔찔끔 내놓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용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놈을 어떻게 믿나. 그는 짧게 생각에 잠겼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 의원이 시험해보게. 며칠 후 서울 시내 외곽의 비밀 회동 장소. 남상철은 검은색 토트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남자. 그는 여전히 헬멧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남상철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물으셨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만날 만한 자인지 알아보라고 하셨다. 그 안에는 스위스 계좌 정보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뿐이다. 계좌를 열라는 게 아니다. 어느 것이 어르신과 관련된 계좌인지 직접 가려내라. 헬멧 속 인물은 묵묵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빠르게 훑어본 후 한 장을 꺼내 검은 펜으로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가 가리킨 계좌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상철은 눈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근거는 뭐지? 서동주는 변조된 목소리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던 브로커가 3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폐기용입니다. 남상철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정보는 최측근 보좌관 3명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외곽 비밀별관. 남상철은 이철용에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놈이 스위스 계좌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용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어코 날 대면할 아주 위험한 놈이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게. 청와대 외곽 비밀별관. 수십 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 마침내 헬멧이 벗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서동주가 서 있었습니다. 이철용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만나야 할 이유가 뭔가? 서동주는 조용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라사랑기금 2조 원. 아직도 염장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철용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서동주는 말없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네 대가리에 내 돈 2조 원이 들어가 있어! 내가 왜 서동주 그놈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지? 기억 못 찾으면 2조 원은 묻히고 기억 돌아오면 그놈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는 거야. 염장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소리까지 선명하게 담긴 생생한 녹음이었습니다. 이철용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넌 누구지? 서동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산그룹 차강천 회장의 사람 서동주 상무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염장선이 어르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철용은 여전히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 서동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어르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나라사랑기금 2조 원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앞으로 어르신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이철용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넌 뭘 원하는가? 서동주는 미동도 없이 답했습니다. 염장선을 치고 그의 하수인 허일도를 무너뜨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철용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염장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님의 헐렁하고 나이브한 태도와 생각.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이철용이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야. 그때 받았던 모욕과 불쾌감이 뒤섞이며 그동안 염장선의 수상쩍은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기업인 대산그룹을 매각하라고 압박했군. 그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자금을 가져올 텐가? 그 전에 저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서동주는 이철용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염장선과 같은 인간인지 나도 좀 알아봐야겠어. 2조 원을 당장 줄 수는 없지. 그리고 또 염장선을 생각하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목숨이 내 복수에 가름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동주는 복수의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동주는 또 다른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고 물리는 욕망의 사슬, 그 안에서 폭탄처럼 터질 복수의 향연. 이 모든 것을 휘몰아치듯 보여주는 SBS 금토 드라마 보물섬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토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보물섬 9화에 대한 개인적인 뇌피셜임으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동주가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하기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